신비로운 정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광활한 숲에는 놀라운 몬스터와 기묘한 인공물, 위험한 전염병까지 숨겨진 비밀이 가득합니다. 이번에는 정글의 미스터리 TOP 19을 대공개합니다. 19위 루가강. 콩고 민주공화국의 루가강은 역사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강입니다. 이 강은 방구엘코와 콩고 강 유역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특히 식민지 시대의 이 지역의 교통과 공공용도로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강에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따릅니다. 강의 강한 흐름과 소용돌이는 위험을 초래하며 수위의 변화는 이러한 위험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주변 환경은 산림벌채와 광물 채취 등 자원 채취와 오염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강 유역에는 악어와 하마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우 공격적이어서 많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실제로 이 강에는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많은 침몰 사고가 발생하여 살아서 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위 신성한 상. 이 상은 신성한 물질이 담긴 용기로 상 또는 파워스라고 불립니다. 이름 그대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믿어집니다. 콩고 민주공화국과 그 주변 지역의 예술 및 정신적 전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에는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병을 치유하며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고 심지어 악을 처벌하는 힘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따라서 콩고 주민들은 맹세를 하거나 분쟁 및 소송을 해결할 때 이 상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어길 경우 상이 천벌을 내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로 제작되며 인간이나 동물을 모방한 것이 많습니다. 숙련된 장인이 정성을 다해 조각한 후 우가라고 불리는 의식 전문가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우가는 상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폐, 허브, 동물의 일부 등 신성한 물질이나 마법적 힘을 가진다고 믿어지는 다른 물질로 채웁니다. 이는 인간 간의 약속에 영적인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17위 전기석. 이 영상에서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전기를 띤 돌이 발견되었고 이 돌에 전선이 붙으면 전구가 켜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전구를 밝히는 걸까요? 실제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전기를 띠는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돌은 마블 코믹스 영화 블랙팬서의 와칸다를 연상시키는 아프리카의 과학 강국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에 따르면 SNS에 돌려진 영상에 나온 것은 대철광이라고 합니다. 대철광은 전기 활성을 일으키는 신비로운 광석으로 금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아 어리석은 금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며 철이 전기 활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등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이 매우 좋지 않아서 아쉽게도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돌은 금처럼 빛나기 때문에 가짜 보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믿을지 말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16위 가카족.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바카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바카족이라고 불렸지만 차별적이라고 여겨져 마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어에서는 오히려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바카는 인간 또는 잎사귀를 의미합니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전통적인 생활 방식으로 유명한 원주민입니다. 그들은 주로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급자족 농업과 사냥을 합니다. 바카족이 숭배하는 주요 정령은 지기라고 하며 숲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기는 바카족의 조상이며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이 정령이 희망을 주고 사회의 안정을 돕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바카족은 코바라는 정령을 믿고 있습니다. 코바는 세계와 열대우림을 창조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부족은 정령의 힘을 매우 중요시하며 약초를 신앙합니다. 그리고 반개라고 불리는 점술사에게 의존합니다. 바카족은 반개의 명령에 의문을 가지지 않고 반드시 순응합니다. 정령의 아버라 불리는 인물이 이 의식을 진행하며 다른 종족이 모이면 의식을 교환하고 공유하며 새로운 변형을 창출합니다. 의식에는 숲의 정령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노래와 춤이 포함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지기와루입니다. 15위 우마모네. 우마모네는 전설의 생물 또는 미확인 생물로 주로 금어 분지의 늪과 강에 서식한다고 믿어집니다. 이 생물에는 다양한 묘사가 있으며 공룡과 같은 큰 몸을 가지고 있으며
윤곽류 또는 긴 목을 가진 공룡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긴 목과 작은 머리, 긴 꼬리, 그리고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보고서에는 등에 여러 혹이나 돌기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허브를 먹으면 자극을 받아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미확인 생물학과 도시 전설 등 대중문화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확인 생물학은 빅풋이나 내시와 같은 미확인 생물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아프리카 전설이나 콩고 분지에 서식하는 원주민의 신화에 기원하는 이 미확인 생물은 바카족이나 만통족 등 여러 부족의 신앙과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중에는 이 생물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만나는 이에게 축복과 재앙을 모두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을지 말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14위. 빌리 숲에 사는 침팬지. 빌리 숲에 살고 있는 전설의 침팬지 무리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침팬지들은 지역 전설에 따르면 사자를 죽일 수 있는 거대한 침팬지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고릴라와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침팬지들보다 크며 발 크기는 심지어 고릴라보다 큽니다. 또한 이들은 이마에 근육이 두드러져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침팬지를 여러 번 목격한 사람들도 있으며 그들이 보인 특이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오늘 죽은 시체를 먹고 있는 빌리 침팬지 무리를 목격했지만 그들이 직접 사자를 죽였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이들은 고릴라처럼 땅에 둥지를 틀지만 행동은 침팬지처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인간을 두려워한다는 점으로 아마도 무기를 가진 인간과의 접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침팬지 무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침팬지에 대해 관심이 있나요? 침팬지들이 당신에게도 관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을지 말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13위. 전설의 구름. 치바후후. 치바후후는 전설이나 신화에 등장하는 생물로 중앙아프리카의 치바 지역의 숲에 서식한다고 전해집니다. 치바라는 이름을 니카고에서 유래되며 거대한 구름을 의미합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구름은 길이가 1m가 넘는 이상하게 거대한 구름으로 갈색이나 붉은색의 털로 덮여 있으며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름은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까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둥지를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왔으며 치바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유명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형 구름을 목격했다고 보고된 사례 중에는 실제로는 지역에 존재하는 구름과 착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바 숲에는 그런 크기의 구름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전설의 구름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대한 구름을 보는 경험을 하고 싶나요? 이런 구름을 만나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을지 말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12위. 베닌 왕국의 문화유산. 치바 지역에는 종교적 및 문화적 감독 아래에서 의식과 의례를 사용하는 풍부한 전통이 있습니다. 가면 조각, 악기, 신성화 의식, 치유 의식, 공동체 축제 등은 현대 나이지리아에 있었던 베닌 왕국의 문화입니다. 이 복잡한 청동 조각상들은 베닌 왕국의 것으로 1897년 벨기에 군의 원정 중에 약탈된 것들입니다. 이 작품들은 오바 왕의 응급을 장식하고 조상 대대로의 재판이나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근교의 델퓨렌에 있는 왕립 중앙아프리카 박물관은 아프리카에서의 벨기에 식민 지배와 관련된 복잡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1885년부터 1987년까지 벨기에의 레오폴드 둘세가 개인 소유하던 박물관으로 1891년에 설립되었으며 식민지 시대의 치바 지역에서 많은 문화재와 미술품이 반출되어 여기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11위. 에메라카의 전설. 에메라카의 전설은 치바 지역의 마족 전통과 전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마족은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의 다른 공동체와 공존해왔으며 이 신비로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왔습니다. 이 미확인 생물에 관한 기술은 다양하며 대형 파충류나 공룡과 같은 생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또한 강력한 몸체를 가지며 거대한 뿔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피부는 비늘처럼 거칠고 울음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현지의 전설에 따르면 이 생물은 매우 외로운 존재로 주로 숲 깊은 곳이나 습기 있는 장소에서 살아가며 이 생물과의 조우는 임박한 위험이나 재난의 전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자연계의 수호자로 믿어지기도 하며 그 뿔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신비로운 전설도 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코끼리와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그 이름의 유래는 코끼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믿을지 말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12. 치바 지역의 고대 예술 표현. 치바 민주공화국에는 암벽이나 동굴벽에 그려진 고대 예술 표현이 존재합니다. 이 그림들은 이 지역의 풍부한 문화 유산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치바의 문화는 종교적 및 문화적 감독 아래에서 의식과 의례를 사용하는 풍부한 전통이 있습니다. 가면 조각, 악기, 신성화 의식, 치유 의식, 공동체 축제 등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곳도 있습니다. 암벽 그림은 주로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조각이나 벽화도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붉은색, 검은색, 흰색 등 천연 안료를 사용하여 그립니다. 그려지는 대상은 인물, 동물, 식물, 과학적 패턴, 사냥, 숨, 공동활동의 장면 등 다양한 모티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물이나 동물의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림은 다이내믹한 자세를 취하며 전설이나 의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과 동물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치바 고대인의 생활 신앙에서 야생 동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암벽 그림은 다양한 장소에 분포해 있으며 암벽, 둥굴, 절벽벽 등에서 발견됩니다. 암벽이 집중되어 있는 장소로는 키 국립공원, 덩국립공원, 빙가 국립공원 등이 있습니다. 9위 에볼라 출혈열. 에볼라 출혈열은 지금까지 마주한 것 중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1976년 수단과 현재의 민주공화국 콩고 당시 자이르라고 불렸던 에서 에볼라 출혈열이 발생했습니다. 에볼라강 근처에서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공화국 콩고는 최근 몇 년간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에볼라 출혈열 대유행을 경험했습니다. 이 나라의 밀림과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이 바이러스의 확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볼라 출혈열은 외딴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 활동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물자를 보내거나 의료를 파견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매우 쉽게 이루어지며 감염자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전염됩니다. 믿을지 말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8위 마함바. 마함바는 거대한 악어입니다. 중앙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에서 많은 목격 보고가 있습니다. 길이가 12m를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거대한 악어입니다. 마안이라는 이름은 큰 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악어에 대한 보고와 전설은 수세기 동안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강, 오수, 늪, 마을에 서식하는 이 악어는 특별히 거대한 악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생물과의 조우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함바는 매우 강력한 동물이며 인간이나 대형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확인 생물 연구 분야에서는 마함바가 동아프리카의 유마르쿠아터 또는 콩고의 다른 대형 미확인 생물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대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확인 생물학이나 도시 전설 등 대중문화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7위 콩고의 미스터리한 모노리스. 콩고에는 많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은색 기둥, 모노리스입니다. 이 거대한 기둥은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문제의 기둥은 모노리스라고 불리며 민주공화국 콩고의 수도에 나타난 신비한 금속 구조물입니다. 모노리스는 높이가 12m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것은 갑자기 나타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기원의 정체를 논의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출현 며칠 후, 이 물체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방화되었습니다. SNS에 게시된 불타는 영상에는 불을 지르기 전 막대기로 파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슷한 모노리스가 미국, 루마니아, 터키 등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음모론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모노리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6위 콩고 정글의 미스터리한 생물. 콩고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들은 코가토라는 미스터리한 생물이 실제 공룡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미확인 생물은 테라노돈이나 페어탑스 같은 공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생물은 하늘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지 전설과 목격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날개를 펼치면 7m에 달한다고 합니다. 긴 부리에는 날카로운 이가 있고 날개는 없으며 강처럼 생긴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특한 울음소리나 소리를 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휴휴라는 독특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또한 이 생물은 배나 카누를 공격해 부숴버린다고 합니다. 현지 전설에서는 이 생물과의 조우가 악령과 연결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 생물과 조우한다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더라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미확인 생물 연구 분야에서는 콩고의 다른 대형 미확인 생물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5위 블러드 다이아몬드.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시에라리온 내전에서 무기 조달 자금으로 사용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른바 분쟁 다이아몬드라고 불립니다. 불행히도 콩고는 이 문제와 관련된 시에라리온 내전에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격렬한 분쟁을 겪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이나 민병대가 지배한 지역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분쟁은 제2차 콩고 전쟁 또는 아프리카 전쟁이라고 불리며 여러 무장 그룹이 연루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콩고 민주공화국의 반정부 세력과 외국 무장 세력은 다이아몬드 광산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다이아몬드 판매 수익을 군사활동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분쟁 다이아몬드의 수익은 무기 구매, 군대 유지, 분쟁 지속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래로 인해 이 나라의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채굴 작업은 강제 노동, 인권 침하, 환경 오염을 동반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생명이 잃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강요받았습니다. 2006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지원한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공개되었습니다. 믿을지 말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4위 레는 중앙아프리카의 콩고강 유역의 늪과 강에 서식한다고 믿어지는 전설적인 생물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강을 막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전부터 원주민들에 의해 목격되었지만 서양 문명에서의 첫 목격 정보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탐험가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이 생물은 주로 강과 늪에서 지내며 풀을 먹는다고 전해집니다. 666 공룡과 비슷하며 긴 목과 매우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증거는 이 지역에서 발견된 큰 발자국입니다. 이 발자국은 여러 개 발견되었으며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에메라오 카무엘무엘무엘모네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 모케렌벤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확인 생물학과 도시 전설 등 대중문화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3위 콩고강.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콩고강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강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적도 아래에 위치하며 길이는 약 4023km입니다. 밀림을 가로질러 대서양에 도달합니다. 본강 하류 지역, 특히 콩고 중앙주는 어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며 강 물고기의 다양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위험한 흐름이 있으며 수심이 213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유역에서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특이한 특징을 가진 청백색 물고기의 존재입니다. 이 물고기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몽델 또는 오시의 백인이라고 불립니다. 작고 눈이 없는 이 물고기는 심해 물고기나 동굴에 서식하는 물고기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고강 하류에는 깊은 협곡이 있으며 탐험에는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협곡은 심해와 같은 깊이에 달하며 협곡의 벽에는 소용돌이 같은 폭포를 만드는 강력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역에서 발견된 특이한 물고기의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믿을지 말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2위 무엘무엘은 중앙아프리카의 콩고강 유역에 서식한다고 믿어지는 전설적인 생물입니다. 이름을 직역하면 판자가 자란 동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니가어에서는 등에서 판자가 자란 동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동물은 파충류나 공룡과 같은 큰 생물로 긴 목과 등에는 판 모양의 돌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엘의 목격 정보는 매우 적습니다.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주로 지역 전설이나 원주민의 증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콩고강과 그 주변 열대 우림에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서식한다고 믿어집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생물을 내성적이고 소심한 동물로 묘사합니다. 즉시 물속으로 가라앉아 숨기 때문입니다. 미확인 생물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만 이 생물은 특히 신비의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미확인 생물학과 도시 전설 등 대중문화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확인 생물학이란 미확인 생물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1위 그린 아나콘다. 실제로 확인된 가장 큰 뱀은 그린 아나콘다입니다. 아마존 열대 우림과 남미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린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이며 최대 길이는 약 9m에 달합니다. 지상 최대의 뱀은 북노아입니다. 약 6천만 년 전 쥐라기 시대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석은 콜롬비아의 탄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화석의 추정에 따르면 몸 길이는 약 15m에 달하며 체중은 약 1톤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뱀에 관한 전설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유명합니다. 1950년대 벨기에의 조종사 레미 발리엘 대령은 콩고에서 거대한 뱀을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 중 밀림에서 길이 60m 정도의 거대한 뱀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 뱀은 지금까지 보고된 것 중에서 가장 큰 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믿을지 말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